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들 일상의 큰 변화와 불편함 속에 몰아넣고 있는 코비드-19 속에서도 경남 의생용 의료기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한국재료연구원의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2001년 제1회 경남과학기술 포럼을 가지게 되어 기쁘고 또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재료연구원 원장 이정환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정말 잎새마다 가을이 깊게 배어있는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그 재료연구원의 모관은 보통 못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재료연구원의 모관은 정말 예쁘고 색깔도 곱습니다. 세계를 리드하는 그러한 한국재료연구원으로서 우리 모든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직원들이 소재 연구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G2 무역 분쟁, 글로벌 팬데믹, 최근 들어서는 탄소 중립까지 참으로 시대적 아젠다가 빨리 바뀌고 이제는 더더욱 복잡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선적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일례로 저희 나노기술과 소재기술을 담당하는 과기부의 융합기술과에서 올해 발표한 제5기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것이고요. 나노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미래 사회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4개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각각의 전략의 구체적 항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전략 1의 두 번째인 미래 이슈 해결형 연구개발 추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글로벌 팬데믹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노령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에서도 바이오 기술의 개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속 진단을 위한 나노 바이오 소재, 그리고 진단 센서, 나아가 검출 장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개발 성과들이 산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장벽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이정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임상을 거쳐야 된다는 엄청난 큰 장벽이 있고 시제품 개발과 시험평가 인증에 이르기까지 이 지난한 과정을 넘어가기 위한 산업 생태계가 현재는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기부에도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생명기술과가 있거든요. 생명기술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에 작년부터 이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의 정부 부처, 과기부를 포함해서 복지부, 식약처까지 다 포함해서 4개의 정부 부처가 의료기기의 전주기 개발을 지원을 하여서 결국은 글로벌 제품 개발을 하고 미래 의료를 선도하고 의료 복진을 부여하겠다는 사업 목표하에 약 6년간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총 사업비가 1조 2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단계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재료연구원은 소재 분야의 원천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통해 소재 강국을 만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 아래에 우리 6개의 RNA를 규정을 하여서 연구개발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일 관련된
의료기기, 의생명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명시된 인지감지 소재 개발 사업, 그리고 바이오닉스 소재 개발 사업이라는 중과제단에서 주요 사업의 틀 안에서 지원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나노바이오 센서 소재 기술 개발은 저희 본부의 나노바이오 융합연구실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금속 나노구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인 플라즈몬 현상을 이용하여서 화학이나 바이오 센서에 응용할 수 있는 센서 기판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기부 미래기술연구실로 선정이 되어서 질병 진단 센서를 개발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재료연구본부에는 바이오닉스 연구실이 있습니다. 바이오닉스 연구실에서는 윤희숙 박사님을 주축으로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과 최근에는 바이오 잉크를 이용한 세포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많은 기술 이전 실적과 산업부 과제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노바이오 센서 소재 기술 개발은 비금속에 포함이 돼 비금속 내에 있는 자유전자와 빛의 동명 현상을 플라즈몬 효과라고 하는데요. 플라즈몬 효과를 이용하여서 분자의 라만 신호나 형광 신호를 획기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소재 기술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면 스몰 몰리큘 화학 센서나 질병 진단에 필요한 바이오 센서 기술을 초고감도로 구현해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손쉬운 예로는 금나노 입자를 이용한 임신 진단 키트가 이러한 기술의 상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연구팀은 그간 다양한 검출 타겟 물질에 특화된 나노 구조체를 설계하고 플라즈마 에칭 공정과 간단한 진공 증착 공정 기술로 그러한 구조체를 대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센서 소재 기술 개발을 확보를 하였고요. 거의 한 2년, 매년 또는 2년 단위로 굉장히 많은 연구에 프로그레스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케미컬 센서 쪽에 집중을 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곰팡이 독소나 계란 살충제, 최근엔 마약과 같이 스몰 몰리큘을 초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화학 센서 기술 개발을 하였고요. 공교롭게도 재작년부터 바이오 센서 쪽으로 역량을 거의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 센서는 단백질 바이오 마커를 항원항체 반응을 기반해서 검출하는 면역 진단법과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분자 진단법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나노구조체 센서 기판을 이용을 하여서 두 가지 진단법인 면역 진단법도 저희들이 기판상에서 구현해내고 있고요. 분자 진단까지도 영역을 확대해서 지금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면역 진단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례를 지금 올려드리는데요. 저희 약 한 3년 전부터 미국의 하버드 의대와 함께 폐혈증 면역 진단에 관련된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 기술은 폐혈증의 바이오마커인 단백질 바이오마커 6종을 아주 신속하고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는 형광신호 증폭 기술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 주요 사업 실용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아마 사실은 올해도 임상 샘플을 가지고 많은 실험 결과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하버드 쪽은 거의 랩이 셧다운이 됐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그래서 그것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내 삼성병원과 하버드 임상 시료를 가지고도 이러한 연구를 좀 더 확대해서 대규모 실험 결과를 확보할 예정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팀은 사실 논문이나 특허도 굉장히 우수하게 많은 실적을 내었고요. 그리고 센서 기판 자체, 소재 기판 자체로도 실용화를 위한 기술 이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사실은 고부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바이오 컨텐츠, 예를 들어서 코로나면 코로나, 폐혈증이면 폐혈증, 또는 다른 암 같은 특정 질병에 딱 맞는
시스템이나 서비스까지 넘어갈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전주기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연구원 내에서 아직 그쪽의 액티비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많은 외부 전문가들과 병원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끝까지 그 전 주기에 해당되는 연구개발 결과를 얻게 되면 큰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불철주야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원 내에서 또는 대외적으로도 많은 우수 연구 실적을 인정받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수상을 하였고요. 특히 한국재료연구원 킴스의 이름을 건 킴스트레이트라는 상품명을 국제 상표 등록을 하여서 실용화와 연구원 홍보에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이오 세라믹 프린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세라믹 연구본부의 유믹스 박사 연구팀에서 오래전부터 다종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여서 처음에는 경조직, 딱딱한 뼈 같은 것을 3D 프린팅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경조직뿐만 아니라 뼈뿐만 아니라 올리 식재뿐만 아니라 치아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기술 개발을 완성도 있게 수행을 하였습니다. 소재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공정 기술 그리고 3D 프린팅 장비에 이르기까지 완성도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하고 그간 많은 기술 이전을 실적을 내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압출형 3D 프린팅 방식에 있어서는 무소결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을 확보를 하였어요. CG 바이오의 해당 기술 이전하고 기술 이전 받은 기업에서 식약처 품목 허가까지 득하는 아주 우수한 성과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해당 연구팀은 2년 전부터 저희 연구원의 일반 사업으로 딱딱한 경조직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혈관 등에 해당되는 연조직에 관련된 프린팅 기술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잉크를 설계하고 그것을 최적화된 공정 기법을 바이오 리액팅 챔버에서 구현해냄으로써 미세 혈관을 유도하거나 근육을 재생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연구실 단위로 크게 이루어지진 않으나 테마별로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일예를 몇 가지 예를 제가 다 포함하지는 못했고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암 전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 기판을 개발하는데요. 앞전 소재를 이용한 음향 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한 센서도 개발하고 있고요. 치아의 임플란트의 침수성을 구현하는 플라즈마 표면 처리 기술, 그 다음에 플라즈마 패치를 이용한 피부 재생에 관련된 의료 기기 개발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암이라고 하는 지독한 질병은 발생하는 것도 막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이를 예측할 수 없다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이가 다 일어난 다음에 그 속으로 이거를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복합재료연구본부의 정경훈 박사는 암세포는 견인력이 좀 다르답니다. 일반 세포와 당연히 다르겠죠. 그 견인력을, 세포의 견인력을 민감하게 디텍션할 수 있는, 센싱을 할 수 있는 고민감도 자극 감인형 소재를 개발하고 그 셀 위에다가 암세포를 얹어서 그것의 전이 거동을 예측하는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이 잘 개발이 되면 아마 암의 특성뿐만 아니라 약물 스크리닝 방식에도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이게 삼성 미래육성재단으로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기술 보안 때문에 잘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 수준이면 좀 양해 바랍니다. 세라믹 연구본부에는 오랫동안 앞전 소재를 이용한 소자를 개발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에너지 하비슨 쪽으로는 많이 했었는데요. 이걸 의료 기기 쪽으로 응용한 것은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전이라는 게 압력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거니까 음향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당연히 응용이 될 수 있고요. 인간의
그 귀에 있는 달팽이관을 모사한 음향 센서를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기반의 마이크로 어레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잘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청각 보견용 의료기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김해 강서 특구의 제1호 용도지역으로 창업한 W랩의 내용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승훈 박사 팀에서 가지고 있는 저온 플라즈마 전극 기술과 플라즈마 패치 기술을 이용한 것이 되겠고요. 오존 발생도 제어를 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적절한 안전한 피부 재생과 처치가 가능한 패치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경북대 의대와 함께 동물 실험은 어느 정도 완료했고 시제품까지 완성한 상태입니다. 아마 기술 투자를 좀 더 받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에게 해당 기술을 좀 구현해낼 수 있게 연구를 개발을 좀 더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상 저희 연구원에서 뭐 다는 아니지만 어떠한 의료 바이오메디칼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렸고요. 여기 오늘의 저의 내신말입니다. 서울 사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중병이 걸리면 대부분 서울 가시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똑똑한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 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하고자 하는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일으킨다면서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부산, 울산, 경남이 따로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서울뿐만 아니라 오송, 원주 이런 데랑 비교해서 경쟁력을 가지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이 공교롭게도 지난달에 시장님이 나서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었더라고요. 저희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해서 무엇을 했느냐. 부산의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략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부산이라는 도시의 5개의 거점에 이러한 특화 거점을 만들어서 바이오 헬스 관련된 전자약부터 시작해서요. 뭐 신약 개발까지 만들겠다.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2번, 3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단골면입니다. 바이오 벤처를 만들고 교수님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활성화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자. 사실 이 1, 2, 3번이 다 모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울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울산 유니스티에 유전체 분석을 하는 아주 우수한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에게 디펜던트한 것 같긴 한데 유전체 분석을 하는 개놈 기반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 자율특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년 동안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하드웨어 장비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부산이나 울산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데 과연 우리 경남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 합쳐서 한 목소리를 안 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 좋은 병원도 많고 대학도 있으니까 부산에서 좋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울산에서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 창원 경남이 사실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니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제품 양산화 플랫폼을 만들고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해내는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도 TSMC가 파운드리 서비스 때문에 삼성전자를 완전히 완전히 깔아뭉개듯이 우리도 이런 의료기기 파운드리가 적지 않은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제조업 기반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경쟁적인 이야기를 하고 남의 걸 뺏으려고 하거나 폄하해서는 절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부산, 울산, 경남이
단 하나의 연합체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지만 이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2번, 3번은 아까 부산에서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하고 약간 좀 더 결부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김해 의생명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산학, 연, 병이 기술과 인프라,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김해에 가야의료원이라고 이제 삽을 뜬답니다. 1000임상 규모로. 그러면 만만치 않은 어떤 임상 샘플도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희 연구원에 있는 몇 가지 기술뿐만 아니라 경기연구원이나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있고 앞으로도 발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리가 사실 그러한 작은 기술이 좀 더 발전해서 한 명의 스타 연구자 또는 한 명의 스타 기업이라도 빨리 좀 만들어지면 생태가 좀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중앙에 있는 이러한 유관기관과도 협력이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관련된 전시회 및 박람회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경남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 1인 기업이라도 이런 데 가서 전시도 하고 많은 분들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일생명센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력 문제, 사실 저희 팀도 인력 때문에 연구 진도가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는 인재育성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있는 거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인제대 백병원 강하고 인제대 의대 또 있을 뿐만 아니라 의용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공학과가 좀 더 강화되고 힘이 실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창원대, 경상대, 창원병원이 여기 성주동에 있습니다. 1000명 임상 규모로 만들어졌는데 어느 정도 운영되냐면 채 반 정도밖에 운영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반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도 사실 이러한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있는데 경상대 제가 찾아보니까 의용공학과나 의공학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대에서 창원대 기계융합공학부는 여기에 파견되어 있는데 의용공학과를 여기 한번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의료 분야는 카르텔이 워낙 강하고 이 규제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병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임상 샘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사실 실용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지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인제대, 경상대가 또 같이 입을 맞추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등 이사님께서 하도 말씀하셨대요.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의료기기를 하겠다, 센서를 만들겠다, 서비스를 하겠다, 데이터를 하겠다는 분들은 많아도 의료 재료를 하겠다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키스트에 이제 금속 재료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 한국재료연구원이 의료 재료 분야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크게 내세우지는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시간이 가면 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이 분야가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료과 우리 대학원, 국내에 있는 대학원들의 그 구성들을 보시면 재료과에서도 연구 분야들 섹터를 보면 금속 하는 데보다 오히려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 분야는 점점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의료 재료 분야에 역량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역량 바탕으로 도어 사업이나 전국 규모의 큰 사업을 같이 좀 기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남 테크노파크 항로화 바이오 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경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제약 관련 분야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하고 오늘 김동호 본부장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들하고 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김동호 본부장님께서 이제 제안해 주신 그 불경 지자체의 전문가 상생 협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경남도청 도 차원에서도 이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제 한국형 래퍼브 구축 사업, 저희 경상남도에서도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인천에서 이제 사업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 테크노파크가 준비하면서 그 안에 네트워크죠. 이제 말씀하신 이제 불경 관련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하는 사업들을 이제 기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유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글로벌 기업, 그리고 병원, 금융기관, VC 등에서 이제 사업 참여에 대한 확약서를 이제 받는 작업을 했었고요. 이 네트워크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저희랑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진행이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료연구원이나 다른 많은 유관기관들에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 마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안해 주신 게 창업생태계 조성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은 다른 산업하고는 좀 달리 병원 중심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개발, 임상, 인허가, 양산, 사업화 등 다른 산업보다는 좀 더 많은 단계가 이제 필요가 하죠. 시간도 이제 최소 한 5년에서 10년 정도로 이제 걸리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되어 있고, 이 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제 생각은 재래연구원을 포함한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단계별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래연구원은 이제 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 등을 담당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기관들에서 이제 임상, 인허가, 양산, 사업화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었으면 존재를 한다면 기업들이 한 걸음 더 애로를 해결하고 이제 그 사업화하는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서 이제 수요자 즉 이제 간호사나 이제 병원의 의사분들에 대한 이제 체험센터 같은 구축 사업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체험을 해봐야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업도 이제 어느 기관에서 또는 또 주변에 관련 유관기관에서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프리비스 대표 김진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의료기기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소재가 곧 의료기기라는 걸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의료기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어떤 장비나 기계를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의료기기는 재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용태 그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임플란트에서 들어간 티타늄 합금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 자체가 재료, 그 의료기기입니다. 그거를 가공해서 어디에 맞추냐가 이제 치과의 임플란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의료기기라는 것 자체에서 재료가 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되는 게 지금 요소수 사태지 않습니까? 그죠? 요소수를 못 만들어서 우리가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 요소수를 만드는 우레아를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해요. 원재료죠, 그죠? 의료기기도 똑같습니다. 특수한 의료기기가 원재료가 있으면 그 의료기기로 제품을 하기 위한 원재료가 제가 의료기기 사업을 된 의료 쪽에 지금 한 15년 정도 했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0.1%도 안 될 겁니다. 전부 수입입니다. 아주 많이 쓰는 원재료 하나도 글로벌 회사가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재료가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재료로. FDA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하는 데가 없어요. 국내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기를 개발하면서 아주 많이 쓰는 원재료인데 메디컬 그레이드로 승인받은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런 거를 제가 그 원장님, 재료연구원에서 원장님 계시면 좀 부탁을 하고 싶거든요. 재료연구원에서 그런 걸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 계속 아까 뭐 앞에 발표하실 때도 우리 말씀을 하신 게 오송 천복원 이야기는 대구 천복원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가장 우리 근처에 붙어 있는 대구 천복이 임상병원을 짓습니다. 임상전문병원에 보건복지에서 지원해서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임상병원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임상병원이 중요하죠. 거기는 일반 환자는 받지 않고 임상 환자만 받는 거예요. 지역에서 경남 뭐 우리가 자꾸 그 우울경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부산도 의료기 쪽으로 많이 편을 하고 있고 계속 바이오헬스 이래가지고 뭐 그러면 그 바이오헬스 쪽에 의료기기가 포함되냐? 뭐 일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의료기기는 바이오헬스를 넘어서는 그 첨단 기술이라 의료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다. 소재가 인정을 받지 않으면 의료기기는 뭐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료연구원에 뭐 의료기기나 이런 바이오헬스 쪽으로 개편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의 의료산업이 크게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산하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송한정입니다. 아까 재료연구원 김동호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말미에 경남의생의료기 산업 육성 관련된 제안을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가 대학 입장에서 조금 두서가 없겠습니다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에 앞서가지고 인제대학교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제대학교는 경남 김해에 본 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부속병원으로 5개의 백병원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부산에 2군데를 포함해서 의과대학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대학의 교수진이 대학병원 교수님 포함해서 한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대 기초교수님 또 임상대학병원 교수님 한 700여 분 되시고요. 또 관련된 어떤 보건계열 학과나 일반 학과 교수님들 한 300분에서 한 1000여 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대학의 병원에 기반한 그런 대학이었기 때문에 진작부터
의생명 특성화 대학으로 저희는 꾸준히 좀 노력을 해오고 지금도 부단히 그쪽에 강점을 갖는 지역의 강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좀 노력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게 의생명 분야에 여러 가지 뭐 인력 양성 또 연구 과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또 많이 있는 것이 또 아닌 사실입니다. 일본에 아까 김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울경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상생협력 하나의 협의체가 필수적이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제가 들으면서 의생명 의료기기 하면 그 분야와 또 산업의 어떤 그런 정의가 좀 광범위하고 다양할 거로 보이는데요. 특별히 재래연구원이 또 경남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포커스를 좁혀서 얘기한다면 의생 의료기기 관련된 어떤 그 재료 이쪽의 산업으로 특화하는 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좀 봅니다. 의생명 의료기기 하면 전국에 대표적인 어떤 떠오르는 도시가 원주가 있을 것 같고요. 강원도 원주 또 충청북도 이제 오송이 또 대표적으로 특화된 도시로 요즘 정의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부산, 경남도에 구분되어 있다고 보고요. 부산 쪽에서도 굉장히 이 주제를 선점해서 선도하는 도시로 좀 가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런 그 한국을 대표하는 재래연구원이 또 경남에 있고 하고 또 관련된 인제대학교, 창원대, 경상대, 경남대 이런 교수의 대학들이 있고 또 전교연구도 있고 하니까 이 경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의생명 의료기기 재료 관련 좋겠습니다만 특화된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산학, 연관 또 병원까지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또 여러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장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적인 실무적인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의생명 의료기기 창업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잠시 후에 차병렬 우리 의생명 센터장님이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경남 김해는 그간의 기계부품 산업에서 의생명 도시, 의료기 도시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시장님의 의지와 또 관련 기관들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사업도 이렇게 제안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지역의 의생명 의료기기 특화된 지역으로 성장이 되려면 당연히 기업들이 많이 그 육성이 되고 또 활성화가 되고 또 기업들이 같이 성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대에도 재작년에 의생명 의료기기 분야로 강서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 연구소 기업들 24개를 연구소로 유치가 좀 됐고요. 그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지금 그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활성화 또 저희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내에서도 저희가 교원 창업을 활성화해서 교수님들도 창업을 지금 많이 하시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특히 병원을 통해서 의사 교수님들께서 교원 창업 많이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 교수뿐만 아니라 연구인 또 일반 창업을 염두에 두는 많은 분들이 쉽게 창업하고 또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연구기관 또 대학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도 이은태
수석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증을 거쳐서 상품을 하는데 그 장벽이 굉장히 높다. 저도 의생명 기기, 의료기기의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와 관련된 시험인증센터를 번역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이건 이제 마땅히 저희 대학이 늘 주장하는 말입니다만, 지금 대학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조금 이동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학문 분야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지원도 저조하고.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서 의생명 의료기기의 산업을 지역에서 활성화하겠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된 양질의 훈련된 인력이 얼마큼 제공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이 어떠한 얘기도 설득력이 얻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대학의 학과들을 어떻게 지자체와 또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협력해서 좀 도와서 그런 학과들 육성이 되고 거기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인제대학교만 해도 여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공학부가 역사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학생들의 관심도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또 의공학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를 활성화되려면 여타 관련된 학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를 연구하는 제가 속해 있습니다. 나노공학부도 있고 또 나노 보건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만 해도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여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는 지금 예를 들면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BK 인력양성 사업을 지난번에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관련된 분야로 2개의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료와 또 나노융합 사업단에서 인력 양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대구 경북권에서는 대학의 어떤 인력 양성의 그 지역의 어떤 지자체라든지 어떤 기관들에서 어떤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독자적으로 그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많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 하면은 상당히 어렵다. 병원이다. 임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대부분 다가 안전하고 그리고 국방에 쓰이는 것처럼 올드한 기술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 비용 대비 회수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통 산업과는 다르게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료기기를 잘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신감 속에서는 세계 1등의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의료 산업의 현황을 보면은 조금 파악이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의료기기 수입 국가입니다. 2,500여 개의 기업체가 있지만 대부분 다가 수도권에 있고 나머지 절반이 각 지역에 뿌리 내려져 있는데, 그래도 현재 수출하고 있는 테마는 초음파, 임플란트 두 가지가 주요 테마이고 나머지 일부 품목군들이 이제 수입을 대체하면서 주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최근에 들어서는 병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질병을 치료를 하고 진단했지만 이제는
예방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도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원격 의료라든가 비대면 이런 산업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의 테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는 건강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어서 창업하기도 참 좋고, 창업을 하기 좋다는 것은 현재 세상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했을 때 세계 1등이 되기가 가능하다는 어떤 영역이 많다라는 것도 거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이 의료 산업은 복합 기술에 대한 어떤 융합 산업입니다. 단순히 재료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단순히 IoT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전기, 기술, 가공, 굉장히 많은 어떤 복합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아주 이제 다양한 그 융합 기술의 어떤 품목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노하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다양한 어떤 영역에 계신 분들이 의료기기를 또는 어떤 의생명 산업을 들어가는데 역할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기술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당장은 의생명 의료기기 파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옛말에 이런 이야기 생각이 났습니다. 구슬이 세 마리라도 꿰어야 보배다. 경남의 현황, 그러니까 동남권의 현황을 보면서 제가 원주하고 오송, 대구를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로 경남이 또는 동남권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정말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산업 하나 가지고 있고, 의료기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기업체 150여 개 기업체 있다. 라는 것 정도이고, 수도권하고 가까이 있다. 그리고 그 연색 그 기독교 병원 몇 개가 있어서 그동안에 똘똘 뭉쳐가지고 의료산업을 하고 있다. 그 정도의 어떤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고, 오송하고 대구도 대한민국 경쟁력,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인프라 플랫폼이 그쪽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쪽 인프라를 필요시에는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빌려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들은 어쩌면은 병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병원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가까이 부산이라든, 그리고 또 강서 연구개발특구에는 내백병원이 들어와 있어서 얼마든지 많은 아이템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은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 창업의 이후에, 그리고 성장하는 어떤 의료산업 트렌드 변화, 그리고 기술 사업화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참 좋은 내용이 아닐까. 저는 오늘 포럼을 계기로 이제 경남 과충하고 저희 경남 테크노파크가 또 역할을 하고 있고, 재배연구소 그리고 지역의 국책 연구원들하고 함께 이런 어떤 브릿지 시키는 어떤 네트워크의 교류의 장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들어 간다면은 서로 소통하면서 그 기술에 대해서 교류를 한다면은 다양한 연구 기획과 제품화를 위한 많은 펀딩들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의생명 의료기기는 쉽다라는 내용을 트렌드를 한 번 더 새기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유력 기업이 들어와서 또 여러 그 협력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 성장이 돼야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꼭 그것이 해답은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충남 아산이라든지 또 경기도 파주 같은 데가 뭐 삼성, LG 같은 기업이 들어와서 협력 기업 같이 들어가니까 아주 급격하게 산업 기술 성장한 예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학 입장에서 아까 김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인력 배출 관련된 문제, 또 어떻게 또 회사에 취업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고민이 되는,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대학이 그렇습니다만 대학에서 인재가 배출이 돼도 뭐 얼마큼 훈련되어 있느냐는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어떤 취업할 그런 그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취업률이 많이 좀 떨어지고 하는 입장인데요.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관련된 회사와 고용연계 협약을 해서 학생들이 거기 현장 실습도 미리 가고 또 충분히 그 회사를 인지하고 또 거기에 특화돼서 실무적인 교육을 좀 받고 한다면 서로 간에 그런 노력을 한다면 좀 더 그 인력 충원 또 양질의 인력의 공급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의료비 생명 분야는 우리 경남권이 이제 제조업 기반의 어떤 기계 부품 이쪽에 특화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성장이 돼야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방면으로 그 배치된 인력이 아직은 그 지역권에서 충분히 소화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또 강소기업이 또 많이 발굴이 되고 또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잘 또 대학에서도 모르고 또 홍보가 안 돼서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현장 실습, 표준형 현장 실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업이 돈을 내고 학생을 현장 실습에 기업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많이 어려움이 좀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자체라든지 관련 어떤 기관에서도 또 도움을 주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대에서 인제대학교는 5개의 백병원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기맥 캠퍼스가 있는 지역에는 없습니다만 부속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기업에서 어떤 제품 개발할 때 임상 관련된 어떤 인증이라든지 또 공동연구 같은 게 얼마든지 저희 대학을 통해서 협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일반인 또는 어떤 의료인이 아닌 경우 그리고 의료기기를 잘 안 만들어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병원 시스템 잘 모릅니다. 실제로 병원에 납품하려면은 급여 또는 비급여 그리고 임상시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죠. 그래서 창업한 기업들,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여기를 잘 모르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다 데스밸리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의료기기 전문 제조시설 구축 또는 그걸 운영을 하는 팀하고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이디어만 받고 나머지 병원 판매까지를 의료기기 전문 제조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하고 연계를 통해서 이 아이템이 실제로 현재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제안해 주신 의사 선생님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개선이 필요해서 혁신 의료기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에 판매가 될 수 위한 급여 항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초기 기획 단계부터 검토를 해서 시작을 하셔야지 실패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원을 잘 알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팀하고 같이 의료기기 전문 제조에 대한 영역을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의생산업진흥원 통해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 분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의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 이제 메드트로닉스라는 그런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한국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의 어떤 메드트로닉스를 통해서 웬만한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혁신 의료기기 그리고 테마가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런 테마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는 행사진흥을 통해서 협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스타트부터 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인증 테마를 미리 파악을 하고 인증을 가진다면은 얼마든지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재료연구원이나 기계연구원이라든가 그리고 의료가 아닌 타 영역에 계신 분들도 의료기기가 좀 쉽다는 걸 조금 더 파악을 하기 위해서 메디카라든가 한국 재료 킴메스라고 해가지고 의료기기 전시회 그리고 1월달에 하는 CES 소비자 전시회에 가면은 혁신 의료기기들의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시면은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아이템들을 찾을 수 있고 그 테마들을 가지고 창업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견디해가지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료기기 인정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의료기기는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들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한 그 인정도 중요하겠지만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식약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의료기기는 GMP라는 기준을 따라갑니다. 그 기준이 매년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증팀들은 그 GMP를 통과하기 위한 매년 3년에 한 번씩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통과하기 위한 그 인증팀들을 항상 꾸리고 있고요. 그 다음 부모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증이 이제 물론 GMP도 있어야 되겠지만 임상이라는 그 다음 그런 큰 틀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임상은 그러한 틀을 넘기 위해서 국내에 이런 제품 부모 허가를 득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컨설팅 회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회사들을 통하면 인정은 참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의료기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한 예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기존에 사용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임상 계획을 만들 거며 이 부모가를 득할 거냐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인력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 보면 강서특구에서도 계속 교육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의료기기 관련 그런 뭐 기술문서 작성 교육을 한다고도 이렇게 뭐 메일로 날라고 해서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이제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의료기기에서는 가장 큰 문제인데, 근데 그거는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히 있다. 제품만 괜찮으면 된다.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 때 의료기기라는 품목에서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곧 의료기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를 들어 뭐 창상피복제 같은 경우를 만들 때도 그 창상피복제를 만드는 원료가 메디칼 그레이드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거면 그 재료부터 허가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이 제품이 우리가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원재료가 허가가 안 나 있는 거예요. 그럼 원재료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원재료는 원재료 제조회사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저는 재료연구원이 이제 원으로 성격되면서 좀 해주실 수 없겠느냐. 원장님이 계시면 제가 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원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재료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팀을 구축하셔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남의 이런 의료기기 쪽의 어떤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기관, 그죠? 관도 그렇고, 그게 이런 재료연구원 같은 이런 전국 기관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의료기기 그 기업의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체험센터, 의료기기 관련 체험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가정용 의료기기가 아닌 이상 이제 의사, 간호사들이 이제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정명센터에서 제안해 주신 아까 의료기기 전문 제조 시설 구축 사업 관련해서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개발된 제품을 이 실수요자들한테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제품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새로운 수요를 받아서 새로운 시제품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의료기기 전문 제조 시설과 함께 사업화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들으시고 혹시 연구원 차원에서 어찌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감회나 또는 대책이나 또는 향후 이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로 얘기를 듣고 오늘 세미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 안에서도 보면 전통적으로 약 40년 가까이 기금속 중심의 연구가 중심이었고요. 최근 10년 동안 이제 기능재료, 전기, 전자재료에 관련된 연구 영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바이오 분야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아마 한국재래연구원이 명실상부한 소재 분야 종합 연구기관이 되려면 바이오 분야 당연히 커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그 의료재료 또는 바이오재료 분야의 연구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인력 양성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말이 돌고 도는데요. 가만히 보면 학생들이 안 오는 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고, 일자리가 없다는 건 기업이 없다는 거고, 기업이 없다는 건 사실 뭔가 이 단초가 없는데 이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만들기 위한 단초는 저는 결국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기업을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의 그런 기업 중심의 조그만 커뮤니티라도 이렇게 좋은 강소기업들이 생기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크고 저를 포함한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러한 그 과학기술에 있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요. 더 공부해서 이런 오늘의 자리가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